안녕하세요. 2024년 제4회 BK 교육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박사과정 윤효정이고요. 공동 저자는 같은 소속 박사과정 김지선 선생님이며 교육학과 신은정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 사람들의 포용 경험에 대한 주제 분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도입, 방법, 결과, 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입니다. TGMB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TGMB는 Transgender and Gender Non-Binary의 약자로 성별이 출생 시 지정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TGMB 사람들에 대해 드러난 상황은 포용보다는 차별적인 경험들이 더 많은데요. 2020년 초에 숙명여대에 합격했지만 트랜스 여성이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입학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해인 2021년 초에도 트랜스젠더 활동가 3명이 연달아 자살로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TGMB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 중에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체의 85.2%에 해당하며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97.1%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차별에 대한 연구가 아닌 옹호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TGMB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TGMB 사람들에 대한 차별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23년도 2월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서 직접 TGMB 당사자들에게 옹호 경험이 어떠한지 인터뷰를 통해 탐색했습니다. 이 연구는 상담학의 제5의 흐름인 사회적인 옹호 상담에서 강조하는 이 상담사의 역할이 상담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상담실 밖으로 확장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사회적인 옹호 상담의 실천을 위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TGMB 내담자들에 대한 옹호 및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와 상담사 교육도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TGMB 사람들이 옹호받은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었는데요. 카타리 등이 2018년에 발표한 TGMB 사람들을 포용하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이 TGMB 사람들에 대한 포용 행동으로서 이분법적 성별 표현을 강요하지 않는 것, 또 성별 정체성에 맞는 인칭 대명사를 묻고 사용하는 것, 또 공동체의 트랜스젠더 구성원을 환영하고 또 시스젠더 특권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것 등이 있었으며 2019년에 시모는 학교 상담사 및 학교 관계자들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상담사의 트랜스젠더 그리고 인터섹스 사람들에 대한 옹호 역량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옹호 역량으로 트랜스젠더 및 간성 학생들의 이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촉진하고 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학생들의 커밍아웃 과정에 대해서 알고 또 트랜스젠더 및 이 인터섹스 학생들을 옹호하는 기관에 방문하는 것, 또 트랜스젠더 및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 교사, 자신의 자각 정도 등을 이 옹호 역량으로 꼽았습니다. 이렇듯 이 TGMB 내담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역량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상담사의 역할이 된 이런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이런 TGMB 사람들에 대한 옹호 행동이 무엇인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TGMB 사람들의 옹호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 상담사들이 TGMB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TGMB 내담자를 만날 때 상담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옹호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팀의 연구 실행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IRB 승인을 받고 참여자를 모집했고요. 1대1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전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가 모였으며 이들의 성별 정체성은 9명은 논바이너리, 그리고 6명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였으며 교육 수준은 15명 중에 12명이 대학교 재학 이상이었고 3명은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그 미만이었습니다. 연령은 모두 20, 30대로 15명 중 2명만 30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주제 분석의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먼저 전사 자료를 1차로 코딩한 후에 이에 대한 결과 패턴을 찾고 그 후에 주제를 분류하고 통합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생성하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의 도메인과 4개의 주제, 또 12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메인이 수용적인 태도에는 크게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가 도출되었습니다. 배우려는 태도 안에서는 전문가로서 지식을 잘 갖추고 있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들, 또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해당됐고요. 또 무언가 틀렸을 때 이에 대해 얘기하면 이걸 수정하고 수용하려는 이런 행동들이 배우려는 태도에 해당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로 느껴졌던 부분은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성소수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또 특별히 차별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성별 정체성을 얘기했을 때 그에 맞게 인식하고 호칭을 부르는 것들이 해당됐고요. 또 젠더 표현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옹호적 태도, 이 도메인에서는요, 조력하는 행동, 그리고 지지 및 응원하는 행동이 주제로 나왔고, 이에 대한 하위 주제로 조력하는 행동에서는 먼저 불편을 예상하고 이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사람들에게 이 불편에 대한 어떤 편의를 불편하지 않게끔 제공하는 부분들이 해당됐습니다. 또 차별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좌시하지 않고 함께 TJMB 사람들과 함께 맞서고 직면하는 이런 것들이 조력하는 행동이었고요. 또 다음으로 지지 및 응원하는 행동에서는 힘이 되는 말과 격려, 또 유명 연예인의 어떤 커밍아웃, 그리고 엘라이 선언을 하는 것들이 해당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한 환경 조성, 여기에서는 하위 주제로 성소수자로서 제약이 없는 시스템을 둔다거나 예를 들면 고용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네, 제 논의를 보시면 저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참여자들의 연령대와 학력이 모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모두 20, 30대 청년기로서 대부분 대학 재학 이상이었고 이제 연령대에 따라 이 차별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함한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정체성 간에도 사실 어떠한 큰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좀 따로 이 집단을 구분해서도 연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연구가 상담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담사는 이 TJMB 내담자가 직면한 고유한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확인을 바탕으로 이 상담 관계를 조성하고 그래서 보다 포용적인 이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처럼 이제 이 TGMB 이슈에 대한 상담사의 어떤 민감성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상담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TGMB 커뮤니티에 맞춰진 전문적인 상담 접근법의 필요성으로도 네, 이 연구의 결과가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또 본 연구 결과가 이 TGMB 사람들이 직면한 포용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장벽을 강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이 옹호 노력과 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담사와 어떤 정신건강 전문기관은 이 연구를 활용해서 교육기관이나 의료 환경, 그리고 직장 환경 내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옹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연구가 갖는 시사점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